안녕하세요. 한창 좋을 결혼 초반에 갈수록 시댁과 남편이 싫어져 이혼한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이란 건 제정신이 아닐 때 하는 거라고 하는데 해보니 정말 맞더라고요. 결혼할 때는 남편만 좋으면 잘 살 줄 알았는데 결혼 2년 차에 시댁과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거지근성에 속물근성까지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질려버려서입니다. 시댁은 친정보다 가난해요. 반면 저희 친정 부모님은 유복하고 물려줄 재산도 꽤 됩니다. 자식한테 경제적으로 바라는 거 없으시고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500씩 1000만 원씩 거리낌 없이 주시는 재력이 있으세요. 부동산만 30억대 자산가이시고 살고 계시는 집이 아버지 소유 건물인데 세 나오는 것만 월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도 우리 친정 재산을 알고는 꽤나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남편이 결혼 전에는 저와 친정 부모님께 참 잘했어요. 저는 남편의 속내도 모르고 저를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평소에는 저한테 연락도 잘 안 하시고 우리 부부 둘만 잘 살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엄마는 한 달에 몇 번이고 맛있는 제철 음식 같은 걸로 택배로 보내주십니다. 우리 집에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보내실 때마다 꼭 시부모님도 챙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용돈에서 엄마 아빠 과일이랑 맛있는 거 생기면 보내드리고 신발이나 옷까지도 종종 챙겨 보내드리곤 합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특히 시어머니는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 한 번을 안 하세요. 처음에는 말을 잊으셨나 했지만 몇 번 그러고 나서는 친정의 호의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결혼 초반에 첫 명절 맞이할 때 친정엄마가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와 과일을 사서 보내신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 때 갖다 드렸더니 어머님이 대뜸 하신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고기가 백화점 거라 그런가 너무 좋구나. 요즘 우리 예진이 공부하느라 몸이 비실한데 몸보심 시켜야겠다. 이따 저녁 때 먹어야겠네. 근데 얘, 이건 무슨 한우야? 백화점 거라 좋긴 하다만 행성 한우는 아닌가 보네? 한우도 브랜드가 있나요? 엄마가 그냥 제일 좋은 거라고 보내신 건데요. 한우는 행성 한우가 제일 맛있잖아. 어디 보자. 아이, 이건 행성 한우는 아닌가 보네. 에이, 너희 부모님은 그것도 모르신다니? 이러시면서 신이 나셔서는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황당한 게 빈말로라도 우리 부모님께 고맙다는 말이 없어요. 고맙다고 직접 전화를 못한다면 최소한 저를 통해 잘 먹겠다 인사말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있을 때는 절대 고기를 굽지 않으십니다. 시누이 오면 자기들끼리 먹는 거겠죠. 시가와 친정 재력 차이도 상당한데 왜 결혼했냐 많이들 궁금하시죠? 사실 남편과 저는 같은 학교 출신입니다. 동아리 선후배로 만나 연애만 5년 넘게 했어요. 남편은 공대고 저는 의류학과 출신이에요. 남편이 취업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외국 패션 브랜드에 취업이 되어서 1년간 제 뒷바라지 아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많이 좋아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이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에 취업 성공했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고요. 친정에서는 제가 오래 사귄 사람이라는 거 알고 애초부터 반대 같은 거 안 하셨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언니가 아직 미혼이었지만 제가 앞서가는 거 뭐라 하지 않고 결혼 허락하셨고요. 조건만 따지고 보면 제가 훨씬 더 좋았지만 제 눈에는 남편도 못지않게 잘난 남자였어요. 남편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은 없었지만 솔직히 제 덕에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정 부모님이 집도 해주셨으니 그야말로 저한테 공짜 장가든 셈이었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는 있는지 결혼 전부터 저한테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결혼하면 장인어른하고 장모님께 진짜 아들처럼 잘할게. 너희 집은 딸만 있는데 내가 아들 노릇 해야지. 정말 그 말 믿어도 되지? 가뜩이나 나 혼자인데 시집가고 나면 우리 부모님 너무 허전하실 것 같아 걱정이었거든. 그럼 당연하지. 사위가 아니라 아들처럼 잘할게. 이러면서
친정 부모님께 잘하겠다는 말을 하도 많이 하길래 정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네, 제가 등신 맞습니다. 결혼 저렇게 했어요. 결혼에 손해가 어딨어라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온 세상이 다 아는 이 명제는 여지없이 해당되는 것이더군요. 제가 알게 된 시댁 상황이 어땠냐면요. 시부모님 두 분은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시집 안 간 시누이는 몇 년째 취업 준비만 하는 상황이었고 버는 돈 없이 전부 우리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있었어요. 두 분 다 나이는 60대인데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뭐라도 일을 하실 법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생활하십니다. 오롯이 남편이 보내주는 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결혼 전에는 남편 혼자 버는 월급으로 그 집 식구들이 생활했고 결혼 후에는 저와 남편이 월급을 합쳐 300 정도 생활비를 맞춰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둘이 벌어도 빠듯할 때가 많았어요. 오히려 결혼 전보다 하고 싶은 거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시누이는 모아놓은 돈은커녕 일할 생각도 없어서 간간히 아르바이트만 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봐도 참 답이 없지만 저만 답답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외모는 또 반반해요. 학벌도 별로이고 직장도 없는데 참 희한한 게 날아다니는 남자는 많다고 자랑삼아 얘기하긴 합니다. 뭐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인 거겠죠. 시부모님은 아주 나쁜 분들은 아니셨지만 제가 느끼기에 약간 뻔뻔한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본인이 결혼해 살면서 힘들었던 거나 쌓였던 걸 아들을 결혼시키고 나서 보상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자기는 예전 시어머니처럼 시집살이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며느리와 쇼핑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싶어 하셨어요. 가끔 김치나 반찬 같은 거 챙겨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걸 빌미로 오셔서는 꼭 본인이 바라시는 거 한 가지씩은 얻어가십니다. 나는 며느리 부려먹는 건 절대 안 하고 싶어. 내가 너 우리 집에 오면 일 시켜 먹는 거 봤어? 다 네 시누이랑 내가 하자니.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없다. 그건 너도 알지? 주변에서도 나같이 하는 시어머니 없다더라. 근데 요즘은 식구들 다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 식구가 하나 늘었다고 설거지하는 게 왜 이리 힘들다니? 요즘에는 뭐 식기세척기가 손으로 씻는 것보다 더 깨끗하다지? 그거 하나 있으면 너나 하나 명절에 설거지 걱정은 없겠구나. 얘기하다 보면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 없다고 자화자찬을 하시고는 꼭 저렇게 흘리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식기세척기 제가 사드렸어요. 게다가 어머니는 저랑 가깝게 지내고 싶어 하시고 자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저는 그게 부담스럽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생활비 드리는 게 마지노선이거든요. 생활비를 적지 않게 받아가시면서 늘 플러스 알파로 바라시는 거 부담스럽고 싫었어요. 저 같으면 아들내외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한 달 생활비 보내드리면 미안해서라도 다른 요구는 못하는 건 당연하고 해드린다 해도 마다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매번 얄밉게 뭐가 좋다더라 얘기하시는 것도 얄밉고 친정에서 보내는 선물에 고맙다는 인사나 하다못해 음료수 답례 하나 하지 않는 것도 싫었습니다. 사실 못된 마음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 해드리면서 이런 마음 갖는 게 속 좁다는 거 알아요. 제가 친정엄마한테 속상해서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이러셨습니다. 정 마음이 힘들면 너도 힘든 티 내지 그러니? 얘기 안 하면 시댁에서는 모르는 거야. 우리 집이 여유가 되니까 해주는 줄만 아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엄마는 늘 시댁에 잘하라는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사실 본인 가족 때문에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고 있긴 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늘 하는 사람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저도 별 얘기 안 하고 스트레스 최대한 안 주려고 했어요. 마음도 곱게 먹으려 노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자꾸만 친정과 비교가 되는 게 보이니 저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열받기도 했습니다. 자기네 집에는 생활비 들이면서 우리 부모님은 여유 많으니까 당연히 안 드려도 된다 생각하는 것도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용돈 받더라도 액수가 중요하겠습니까? 부모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하시고 돈을 더 보태서 돌려주실 분들이 저희 친정 부모님이십니다.
저희가 어버이날에 처음으로 용돈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이 돈을 어찌 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달 후에 저의 차를 바꿔주셨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타고 다니던 차 오래돼 보인다면서요. 결혼하기 전엔 집안 경제력 격차가 어떤 건지 정말 와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생활하면서 바로 느끼겠더라고요. 아, 이런 걸로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말입니다. 매달 시댁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생활비 외에 어머니가 뭘 더 요구하시거나 바라시는 게 있으면 싫은 마음부터 올라오고 어머니가 하는 연락도 받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저도 결혼 전에는 이런 마음이 생길 줄은 몰랐는데 자꾸만 시댁이 싫어지더라고요. 결혼할 때 시댁 지원은 거의 안 받았던 것까지 떠올리면 더 억울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제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양가 비교를 굳이 하는 이유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돈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남편에게 크게 실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남편에게 질리고 나서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기도 했고요. 한창 코인이니 주식이니 유행할 때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말에 남편도 저 몰래 그런데 투자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돈 벌기 쉬우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결국 폭락이 왔을 때 남편은 빚까지 당겨서 투자를 하다 푼돈만 남기고 다 날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 부부에게는 만만치 않은 돈이었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시댁 생활비를 드리느라 여윳돈이 얼마 없었던 때였는데 남편이 그런 사고를 치는 바람에 남편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남편과 다퉜어요. 사건 터졌을 때 남편은 자기 월급을 전부 빚 갚는 걸로 쏟아 부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럼 도저히 생활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시부모님에게 드리는 용돈을 끊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펄펄 뛰면서 저에게 말한 게 뭐였냐면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드리는 돈 아니면 생활 못 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여보,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 생각해보자, 어?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당신 대출도 안 될 거고 모은 돈 가지고 택도 없는 거 알잖아. 그랬더니 이 인간이 머뭇거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저기 여보, 장모님한테 좀 도와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건물 월세만 해도 얼마야? 모아둔 재산에서 우리 도와주는 몇 천은 큰 돈도 아닐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하시면 걱정하시니까 말씀드리지 말고 당신 부모님께 부탁 좀 해봐.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에게 돈을 좀 빌려보라는 말을 하는데 확 열이 받더라고요. 양심 좀 있어라. 우리 엄마가 내 월급에서 시어머니 생활비 떼주는 거 아시고 나서는 매달 나한테 용돈 간간히 붙여주시기까지 하는데 내가 또 손을 벌려야 해? 싫으니까 당신이 사고 친 건 알아서 수습해. 당신 부모님한테 빚을 내서라도 빌려달라고 하던가. 우리 부모님이 빚을 어떻게 내? 당장 내 동생 결혼 준비하는데 골치 아프신데 나까지 그럴 순 없어. 이번 한 번만 눈 감고 당신이 나 좀 도와줘. 사실 친정엄마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그전처럼 백화점에 못 간다는 거 알고 나서 매달 용돈처럼 수시로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쁜 옷 입고 출근하라고 옷 한 벌 값을 보내주시거나 가방 사라고 보내주시거나 시시때때로 보내주셨어요. 시집간 딸이 부모에게 돈 들여도 모자랄 판에 시집가서도 받기만 하는 것 같아 거절했지만 엄마는 그게 엄마 낙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죄송해서 나중에는 거절했어요. 그런 내 속도 모르고 속없이 사고친 것도 모자라 친정에 돈을 빌리라뇨. 당신 너무 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야? 미리 말해두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기대고 살 생각 하지 마. 결혼할 때 그만큼 도움받았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잘해드릴 생각을 해야지. 아들 노릇하도 잘하겠다는 거 당신 입으로 말한 거야? 잊은 거 아니지? 난 절대 우리 친정에 도움 청할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솔직히 말해 시댁에서 남편에게 그런 큰 돈을 보태줄 만한 형편이 아닌 거 잘 알고 있긴 합니다. 그런 형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할 때 딱히 도움받을 마음도 없었고 살면서도 서운한 거 없었어요. 다만 제가 열받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남편이 우리 친정 부모님 돈을 바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에 손 벌리라는 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날 며칠을 저를 들들 볶더라고요. 딱 3천만 원 정도만 해주시면 돈 생기는 대로 바로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 정말 미안한데 어떻게 좀 안 되겠어? 이러길래 당신 부모님한테는 물어봤어? 다른 방법은 찾아본 거냐고. 라고 물었더니 묻지도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부모님도 잘못한 건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물어보고 나한테 다시 말해. 남편이 자기네 부모님한테는 말도 안 꺼냈다고 하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시댁은 가까이 살면서도 시시때때로 자주 모여 밥도 먹고 자기네 식구들 생일 때마다 엄청 챙깁니다. 심지어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까지도 챙겨야 해요. 그런데 우리 집은 조금 멀다는 이유로 자주 가지도 않으면서 아쉬운 소리는 왜 우리 부모님께 해야 하는 건가요? 초반에는 남편의 가족이니까 남편이 자기 식구들 더 챙겨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호구인가 싶더군요. 어쨌든 제가 남편 부탁을 안 들어줬더니 결국은 시댁에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1,000만 원 정도는 도와주시겠대. 나머지는 당신 부모님한테 빌려달라고 부탁 좀 해봐. 시부모님이 조금은 도와주시겠다고 했다는 말에 저도 그때는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화는 당연히 났지만 어쨌든 남편 잘못을 시부모님도 안다는 게 중요해서 나머지는 제가 마련해주기로 했어요. 물론 그냥 주는 건 아니고 남편이 갚기로 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이 얼마나 유치한 행동을 했냐면요. 툭하면 제 옆에서 한숨을 푹푹 쉬며 자기 부모 걱정을 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걱정을 했다는 게 맞겠네요. 우리 부모님 돈 없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빌려주시겠다 하시는 거지?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한 거지 대체? 혹시 뭐 사채 이런 건 아니겠지? 계속 한숨 쉬고 자기 부모님 걱정을 하면서 우리 부모님이 돈 보내주셨을 때는 고맙다, 죄송하다 이 한마디 말하고 끝입니다. 가만 보면 남편은 늘 말로만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때로 고맙다고 얘기하면 엄마는 사위 보고 준 돈 아니고 너 힘들까봐 준 돈이니까 미안한 마음 갖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며 제 마음을 달래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던 건요. 자기 부모는 어려운 형편이니까 힘들게 구한 돈이라 귀하고 우리 부모 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지가 사고쳐서 빚 만들었으면 본인이 해결해야지. 자기 부모고 우리 부모고 여기저기 손 벌리고 심지어 자기 부모님에게는 말도 안 하려 했다는 게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한테 자기 책임을 떠넘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 살다 보니까 자꾸만 서운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일 겨우 수습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언니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같은 연도에 자식 결혼 2번 시키는 건 민폐라면서 해를 넘겨서 결혼 날짜를 잡았어요. 저 결혼할 때 언니는 대학원 다니면서 버는 돈 없으면서도 저한테 200만 원을 해줬습니다. 저도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언니가 가전으로 해달라기에 사고 싶다는 냉장고를 장만해줬어요. 근데 제가 냉장고 장만해주는 거 보고 남편이 얼마나 인색하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비싸다는 둥, 자기 동생 결혼할 때도 그 정도는 해줘야겠다는 둥 지랄을 했지만 싹 다 무시하고 제 돈으로 해줬어요. 어차피 남편 놈은 자기 돈 안 보탤 테니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조사니까 시댁에는 알려야 하는 거라 언니가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시댁 수준이면 경조사비 한 30만 원 정도 하시겠거니 했어요. 하지만 언니 결혼식 앞두고 시어머니가 저 부르시더니 결혼식에 못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정이 있어서 네 언니 결혼식에 참석은 못한다만 축하한다고 전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며 봉투를 건네셨는데 나중에 내용물 확인해보고 진짜 경악을 했습니다. 축의금이라고 넣은 돈이 고작 5만 원이더군요. 무슨 회사 동료가 결혼한답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말도 안 했어요. 그거 말해봤자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친정엄마한테 차마 5만 원짜리 봉투를 건넬 수가 없어서 제 돈으로 채워 시어머니가 주시는 거라고 하고 드렸습니다. 엄마는 고마워하시면서 언니 결혼하고 나서 시댁으로 답례 선물까지 보내려고 하시길래 제가 따로 했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겨우 말렸어요. 그렇게 덮으려고 했는데 지나고 나니
시댁이랑 남편에게 두고두고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앞으로 시댁 경조사가 있으면 딱 받은 만큼만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서운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2년이 돼가면서 느낀 건데 남편이란 놈은 노골적으로 우리 친정의 재산을 노리는 티를 냈습니다. 남편이 쓰는 컴퓨터를 제가 쓰기도 하는데 이 인간이 검색어 삭제를 안 했는지 뭘 검색한지 다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기가 찬 게 검색어가 이혼 시 재산 분할, 아내 상속 재산 남편 목, 처가 재산 사위가 상속받는 법, 뭐 이딴 걸 알아봤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와 결혼해서 사는 이유가 우리 친정집 재산이 나중에 자기 거 될 줄 알아서인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툭하면 친정 부모님 현금 재산 물어보고 엄마 사는 집이랑 건물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실거래가 알아보고 다니는 놈이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명절이며 어버이날이며 김장이며 시댁과 여러 가지 이벤트를 겪으면서 느꼈던 건 이 집 식구들은 우리 친정에서 뭐든 챙겨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전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정엄마에게 시댁 챙기는 거 그만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혼 전 마지막 명절에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우리 집에 한우 안 보내신대? 어머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이맘때쯤 고기가 오는데 안 왔다고 그러시네. 어머니가 고기 좋아하시니까 기다리고 계신 것 같더라.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어. 맨날 우리 부모님만 보내고 당신은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럴 필요 없다 했어. 신경 안 쓰다니. 우리도 과일 보내드렸잖아. 말은 똑바로 하자. 그게 우리 부모님 보내드리려고 따로 산 거 아니잖아. 선물 보내온 거 들고 가라는 게 정성껏 준비한 거야? 그냥 안 주고 안 받게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을 무슨 거지 취급한다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부부싸움 하면서 말 곱게 안 나가잖아요. 우리 둘 다 자기네 부모 얘기하면서 말 험악하게 하며 싸웠습니다. 남편과 저는 살면서 정이 깊어지기는커녕 점점 멀어졌고 급기야 각방을 쓰기까지 했습니다. 각방 쓴 건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아이도 없었으니 서로 퇴근하고 할 일이 많이 없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시간을 보내는 게 점차 편해졌어요. 그런데 왜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이 저랑 사이가 그닥 좋지 않는데도 늘 뭔가 들떠 보이는 거예요. 회사 퇴근하면 늘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고 심지어 카톡질을 누군가와 하면서 본인이 해벌쭉 웃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약간 달라진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제가 퇴근하는데 우연히 남편 집 근처 역에 웬 여자를 내려주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된 건데요. 전혀 모르는 여자를 내려주고 인사까지 하는 걸 보고 그날 바로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여자를 왜 우리 차에 태워서 역에 내려다 주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뭐?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설마 내 뒤라도 밟는 거야? 이러길래 어이가 없어서 내가 당신 뒤를 왜 밟아? 무슨 찔리니 짓 하고 다니니? 퇴근하다가 당신 차 보고 아는 척하려고 하는데 여자가 내리길래 하는 말이야. 대체 뭔데? 그랬더니 출근할 때는 아니고 퇴근할 때만 같은 사무실 여직원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카풀 비슷한 걸 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솔직히 신경 쓰였습니다. 그 여자가 꽤나 예쁘기도 했지만 남편이 굳이 사무실 직원을 태워 다니는 것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경질적으로 따져 물었어요. 같은 사무실 여직원은 발이 없대? 출퇴근은 알아서 하는 거지 당신 동생도 아닌데 왜 신경을 써? 그것도 내 차에 왜 다른 여자를 태워? 기분 나쁘니까 당장 그만둬. 안 그럼 당신 진짜 그년이랑 뭐 있다고 생각할 거야? 카풀하다가 커플 되는 거 한순간인 거 몰라? 당신 나한테 그랬지? 아무 이유 없이 여자한테 호의 베푸는 남자는 없다고. 당신도 바라는 게 있으니까 그 여자 태워주는 거 아니야. 야, 나보다 한참 어린애야. 당신은 세상을 왜 그렇게 삐딱하게만 봐? 가는 방향 같아서 길에 내려만 주는 거잖아. 당신이 이럴까봐 사소한 거 말을 못해. 아니, 내가 삐딱한 게 아니라 여자랑 퇴근을 같이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와이프가 있겠어? 나한테 미리 말은 했어야 내가 오해를 안 하지? 네가 우리 엄마냐? 사람 태우는 것까지 당신한테 허락받고 살아? 왜 이리 예민해? 나 예민해. 난 싫으니까 사적으로 대하지 마. 오해할 짓을 아예 하지 마.
회사 내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가 흔한 시대인 거 몰라? 알면서 모르는 채야? 네가 선긋지 않고 계속 넘어서면 그건 외도인 거야. 나 예민한 사람인 거 분명히 말했으니 신뢰 깨뜨리는 짓 하지 마. 만약 나 건들면 대자보 크게 써서 니네 회사 팀장 사장한테 찾아간다? 외도로 칼부림 나는 세상이야. 행동 똑바로 안 해서 개망신 나가지 마. 분명 경고했다. 저는 남편에게 살벌하게 경고해줬습니다. 제 상식선에선 좀 어이가 없는데 남편 말대로 방향 같으면 태워줄 수는 있지만 상대가 여자라면 저한테 양해는 구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일일이 모든 걸 허락받아야 하냐면서 과하게 화를 내길래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일단 당신이 기분 나쁘니까 카풀은 안 할게. 근데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나 숨막히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저를 나쁜 년으로 만들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넘어가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넘어가주는 척했지만 그동안 남편의 태도가 의심스러웠던 저는 날 잡아 남편 폰 뒤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한번 술에 취해 들어와 골아떨어진 날 남편 폰을 몰래 지문을 대고 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뒤져보니 가장 최근 거에 웬 남자와 주고받은 게 있길래 그것부터 열어봤는데요. 이 인간 정말 치밀하더라고요. 분명 내용은 여자와 주고받은 건데 이름은 남자로 저장해놓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군요. 내용을 보아하니 그 둘은 이미 썸을 넘어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걸로 보였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고 둘이 같이 출장도 다니고 퇴근도 같이 하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심지어 와이프가 알아서 당분간 조심해야 한다는 둥 그런 말까지 있는 거 보니 보통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정황 증거만 있을 뿐 정말 갈 때까지 가는가는 확실한 증거는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치밀한 인간이 들킬 걸 대비해 카드 내역도 조심한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그걸 보니 이해가 갔습니다. 남편에게는 그 여자애가 생활의 활력소였다는 걸요. 저는 남편에게는 모른 척하고 일단 정확한 증거를 더 모을 때까지 기다려볼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그 여자 전화번호를 따고 메시지 내역도 전부 사진으로 남겨놨죠. 그때는 어쩐 심정이었냐면요. 남들은 남편 바람 피우는 낌새 눈치채면 부들부들 떨린다고 하잖아요. 솔직히 저는 옳다구나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걸려봐라 하는 심정이요. 아마도 제가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이미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이혼을 이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딱히 남편을 유책 배우자라고 할 만한 사유랄까? 그런 게 부족했거든요. 이것만 제대로 잡으면 이혼할 때 나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숨기고 몰래 뒤를 캐는 동안 억장이 무너지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어찌하면 제대로 혼내줄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했고요. 남편은 단순히 사무실 여직원이라고 했지만 제가 본 바로는 그냥 부하와 상사 사이는 절대 아니었네요. 그 여자애는 아직 어려서 인스타그램 같은 걸 하더라고요. 확인해보니 남편 얼굴은 안 나왔지만 누가 봐도 내 남편이 확실해 보이는 남자가 많이 찍혀 있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얼마나 야무지게 거짓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저 모르게 많이도 놀러 다녔더라고요. 그쯤 되니 이 두 사람의 깊은 관계건 아니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정신적으로는 외도를 하고 있는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차곡차곡 이혼의 증거를 모으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지내더군요. 그 와중에 시댁에서는 저와 남편 사이가 소원한 줄도 모르고 그놈의 밥은 뭐 그리 먹자고 하는지 말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저는 시댁에 가는 걸 피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의 결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상견례니 뭐니 며느리 역할이 필요한 곳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를 기다려야 했을 때라 군말 없이 가족 행사는 참여했어요. 시누이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친정엄마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축의금 100만 원 보낼 테니까 시어머니 미리 드리렴. 그래야 너도 체면이 살지. 엄마는 또 시댁 경조사까지 챙기려 하시길래 마다했습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많이 하니까 그냥 조금만 해요. 한 10만 원 정도만 해도 충분해. 뭐? 그래도 그건 아니야. 이건 엄마가 하는 거니까 군말 말고 드려라. 엄마는 경우가 아니라고 했지만 신모가 우리 언니 결혼할 때 5만 원 한 거 생각하니까 열불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엄마한테 차마 말은 못하겠지만 1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겨우 말려서 30으로 합의 봤습니다.
남편에게 미리 친정엄마가 보낸 축의금을 전해줬어요. 신우이에게 바로 계좌이체하려다가 그래도 봉투에 담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에게 전해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제 봉투를 받아든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액수를 확인해보고는 썩은 표정으로 뭐라는 줄 아세요? 우와, 네 친정 진짜 너무하네. 30? 설마 이거 정말 30만 원이야? 이러면서 황당한 표정을 지는 겁니다. 왜? 내가 10만 원도 많다 그랬는데 엄마가 우겨서 30으로 하신 거야. 뭐 문제 있어? 당신 일부러 이래? 내 동생 결혼하는데 당신 집에서 고작 30만 원이 뭐야? 이럴 거면 차라리 하지를 말던가. 정말 장모님이 이것만 주신 거 맞아? 30만 원 축의금이 적다는 말을 하며 화까지 내는 거 보니 저 역시 간신히 누르고 있던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아니, 아가씨가 당신 동생인지 내 동생이야? 우리 엄마가 당신 동생 결혼식에 대체 얼마를 해야 한다는 건데? 그랬더니 이 인간 한다는 말이 야, 건물주면 건물주답게 한 300 정도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장모님 고작 나한테 마음 씀씀이가 이것밖에 안 되시는 거야? 와, 진짜 서운하네. 지가 우리 부모한테 뭘 얼마나 했다고 저 따위를 말을 한답니까? 웃기시네. 300만 원? 우리 엄마가 왜 네 동생 결혼하는데 300을 쓰냐? 뭐 받은 게 있어야 그 정도 하지. 너네 집은 거지라서 우리 언니 결혼할 때 5만 원 보냈냐? 5만 원 보낸 거에 30만 원 갚는 건데 고마운 줄은 모르고 300 같은 소리 하네. 우리 집에 돈 맡겨놨어? 친정집에는 돈 쓰는 거 아까워하면서 뭘 그리 바라는 게 많은 건데. 30 먹고 떨어지던가. 그것도 싫으면 결혼 때려치워. 너한테도 질리고 너네 집 식구들한테도 진짜 질린다. 아마 제 말이 전곡을 확 찔렀을 겁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지가 무슨 말 대답을 하겠어요? 혼자 대꾸도 못하고 씩씩거리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재미가 없는 거야. 매사 따지려 들고 예민하게 구는데 남자가 기분이 좋겠냐? 다 형편에 맞춰서 하는 건데 뭐. 우리 엄마가 5만 원 했으니까 그런다고? 이런 식으로 남자 자존심을 뭉개하겠어? 너 이러면 남자가 마음 못 붙이는 거야. 그걸 모르냐? 이러길래 마침 말 잘 나왔다 싶어서 아예 저도 하고 싶은 말 해버렸습니다. 더 미룰 것도 없었고요. 아, 그래서 다른 여자랑 신나게 놀러 다녔나 봐? 카풀만 하는 거라고 큰 소리 치더니 둘이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아주 별 지랄을 하면서 다녔더라? 내 입으로 이런 거 기어코 말하게 하는구나. 조용히 이혼설이 던져주려고 했는데 나도 이제는 못 참겠다. 너도 싫고 거지 같은 네 식구들도 다 정 떨어지니까 내 인생에서 꺼져줄래? 남편은 갑자기 당한 공격에 어버버거리며 상황 파악을 하려고 누나를 열심히 굴리더라고요. 본인이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판 걸 들켰으니 불리하다는 걸 알 테고 다음 상황을 열심히 계산해 보는 거겠죠. 잔머리 굴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한 번 더 확실히 말해줬습니다. 네가 우리 친정재산 욕심부리고 부동산 조사하러 다닌 거 모를 줄 알았냐? 나랑 3년 이상 살면 재산분할 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붙어있다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을 생각이었나 본데 미안하지만 네 생각대로는 안 될 거야. 내가 그동안 너 딴짓거리 하는 거 지켜보면서 기다린 거야. 누굴 바보로 하니? 너는 내가 모르는 줄 알더라? 그렇게 티를 내고 웃고 다니는데 여자가 모를 것 같았니? 나는 대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모르는 일이야.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해. 나는 맹세코 너한테 부끄러운 짓 한 것 없어. 증거 있어? 그래, 있으면 증거를 가져와. 내가 그랬다는 증거. 남편은 자기를 떠보는 건지 정말 제가 모든 걸 알고 말하는 건지 긴가민가 하더군요. 주저하면서도 끝까지 오리발 작전으로 나올 셈인 듯 했습니다. 증거? 그걸 네 눈으로 꼭 봐야 나한테 빌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봐? 좋아. 네가 바라는 증거 여기 있다. 저는 이혼 소송할 때 쓰기 위해 그간 모아놓은 남편의 메시지 내역과 사진 자료 등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둘둘 말아서 남편의 뺨을 대차게 후려쳐버렸습니다. 한쪽 뺨을 퍽 소리가 나도록 때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길래 다른 쪽 뺨까지 있는 힘을 다해 후려쳤습니다. 남편 놈은 순간 무방비 상태로 뺨을 얻어맞고는 제 팔을 움켜쥐더니 손에서 서리뭉치를 빼앗아 증거를 확인하더군요. 전부 빼박 자료들이었죠. 손까지 덜덜 떨더니 이건 내가 다 해명할 수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사이 절대 아니야. 내가 이건 확실히 말할 수 있어.
그냥 얘는 비타민 같은 존재일 뿐이지 절대 깊은 관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이미 당신은 날 배신했어. 깊은 사이건 얕은 사이건 다른 여자한테 여지 주고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당신 용서 못해. 오늘 당장 당신 집으로 가. 당신 집은 뺏어 보낼게. 아마 짐이라 봤자 옷이랑 팬티뿐이겠지만 이 집에서 당신 돈으로 산 건 없잖아? 혹시 있다면 다음 기회 줄 때 챙겨. 당신 진짜 이럴 거야? 날 뭘로 보고 이혼이야? 절대 못해. 우리 부모님 와서 엎어버리기 전에 조용히 나가. 너네 부모님한테 전부 내 입으로 까발리기 바라냐? 그랬더니 움찔하면서 일단 물러서더군요. 남편을 쫓아내고 나서 저는 바로 집 정리하고 이혼 준비에 돌입했네요. 아는 변호사에게 미리 자료를 보내놨고 착수금까지 줬던 터라 소장 접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도 증거가 충분히 많다고 했지만 저는 상간녀 소송도 진행했어요. 일단 남의 가정을 건드린 년은 혼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넘어갈 생각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 후 양가 부모님 알게 된 건 당연했고 저희 부모님 완전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이라고 제 시댁이라고 마음 써주신 거 배신감 엄청나게 느끼셨어요. 어머니는 더 웃겼습니다. 집에까지 찾아와 다짜고짜 이러셨습니다.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고? 내 아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너 같은 년이랑 살겠냐? 집 좀 잘 산다고 그렇게 내 아들을 무시했다며? 그러니 남자가 한눈을 팔지. 잘 생각해봐라. 이혼하면 여자만 손해야. 누가 손해인지 잘 따져보고 결정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큰 소리 치시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솔직히 말해 누가 손해겠어요? 저 같은 재우 많은 여자 놓친 남편이 손해죠. 잘난 아들 끌어안고 평생 살아보세요. 아님 고분고분한 새 며느리 들이시던가요. 저희 부모님 오시기로 했으니까 봉변 당하기 전에 돌아가시죠. 저는 어머니에게 쏘아붙이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빠는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다음날 시댁에 찾아가서 다 엎어버렸네요. 남편 놈은 정말 이혼당하게 생기니 그제야 빌더라고요. 빈다고 받아줄 거면 제가 저희 부모님까지 불러 그 사단을 내진 않았을 겁니다. 확실히 끝내기 위해 마무리를 한 거였죠. 그 후 저는 소송으로 이혼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아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유책 배우자가 명확했으니까요. 위자료 2천에 재산 분할 없이 끝냈습니다. 상간소송은 1년이 지난 지금도 진행 중이네요. 남편이랑 바람난 년이 하도 부인하고 증거 불충분 주장을 해서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년도 정신 차리라는 의미에서 끝까지 괴롭게 할 작정입니다. 이렇게 이혼하고 나니 속이 시원하네요. 아무리 사랑이 좋다고 해도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절대 속물근성, 거지근성의 집안과는 인연을 맺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염치 없는 건 불치병입니다. 절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저와 비슷한 경험으로 이혼한 분들 꽤나 많을 겁니다. 미혼분들은 결혼 전에 이런 경우를 꼭 피해가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낸 거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유쾌하지 않은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혼의 아픔을 잘 털어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